이번 시간에는 이 단원 교재 14페이지 이 상담 이론 및 직업 상담 이론 단원인데 전체적으로 상담 이론하고 직업 상담 이론 먼저 한번 알아보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담 이론을 먼저 배울 거예요. 상담 이론에는 총 11가지를 배울 건데 이 11가지 중에 다 내용이 많은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베커, 글래스 이런 것은 아주 한두 문제 나오는데 이것을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와 뭐 엄청나게 많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적으로 일반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상담은 뭐냐면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건 무슨 금전적, 결혼,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그냥 상담하는 것을 그냥 일반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업 상담은 뭐냐면 직업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앞 시간에도 보면 직업 상담은 직업 선택 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즉 직업을 못 구했는 사람을 위해서 상담하는 게 직업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은 일반 상담들이 먼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일반 상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직업 부분에 대해서 또 나왔는 게 직업 상담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 상담은 우리가 앞으로 총 11가지를 배울 거고 그리고 직업 상담은 총 6가지를 배울 거예요. 큰 흐름을 먼저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 거고 자, 직업 상담은 이렇게 일단 지우고 자, 일반 상담부터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 있죠.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페이지 14페이지에 반갈로 1번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상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먼저 배울 겁니다. 갈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정론이라고 되어 있고 무의식적 동기라고 되어 있죠. 자, 프로이드 아저씨 나오면 무조건 결정론, 무의식적 동기를 조금 갖고 가셔야 돼요. 요거를.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핵심 정리해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정신적 결정론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이 결정은 되는데 언제 결정이 되냐면 프로이드 아저씨의 이론에 보면 과거에 결정이 된대요. 언제? 5세 이전에. 자, 교재 보세요. 교재. 5세 이전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가지고 초기죠. 인생 초기나 5세 이전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성격이 결정된대요. 프로이드 아저씨는 인간의 성격은 5세 이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5세 이전에는 누구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부모죠. 그럼 부모에 의해 가지고 나의 성격이 5세 이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세 이전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본능에 좀 충실하겠죠.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되어 있고 자, 수험생 여러분들 교재를 보세요. 교재 보시고 저도 보시고 그리고 비관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5세 이전에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내 5세 이전에 성격이 결정돼 버린다 하면 내 입장에서는 비관적이잖아. 나는 점점점 성격을 좋게 만들려고 해도 5세 이전 내 성격이 결정되어 버렸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비관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원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나누는 것을 환원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프로이드 아저씨는 자, 갈로 안에 보세요. 정신세계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고 그리고 또 불안도 교재 보세요. 현실적인 불안, 신경적 불안, 도덕적 불안. 그냥 불안하다 하면 되는데 이 프로이드 아저씨는 또 3가지로 나눴어요. 나누는 것을 환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무의식적 동기 가보겠습니다. 무의식적 동기는 프로이드 아저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무의식에서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무의식이 뭐냐면 자, 볼게요. 자, 프로이드 아저씨는 정신세계를 이렇게 빙산의 일각으로 비유를 했는데 자, 요게 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빙산은 조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고 요거는 무의식. 요것을 의식과 무의식의 요 경계되는 것을 전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는 의식,
의식이라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무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이거 의식과 무의식 이해됩니까? 그러면 인간은, 정신세계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에서 동기가 돼가지고 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지 못하는 이 무의식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쪽쪽쪽쪽쪽쪽 올라오면서 의식, 즉 내가 알아차려야 어떻게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프로이드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 무의식이 동기가 되어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데, 이 무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보냐 하면,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무의식이 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현상이 있죠. 자유현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막 연상되는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표현을 해봐라는 거예요. 내담자한테. 그러면 자유롭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현상이라든지 꿈도 의식, 알고 꿈을 꿔요.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에서 꿈을 꿔요. 그렇죠. 모르는 무의식에서 꿈이 꾸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내가 꾸고 싶은 꿈을 꾸고 싶은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돼지만 생각하면 돼지 꿈 꾸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또 사가지고 당첨되겠죠. 그런데 꿈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이드 아저씨 입장에서는 무의식이 동기화되는 이런 것을 꿈을 또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상담을 할 때 상담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하는데, 프로이드 아저씨 입장에서는 자, 무의식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상담을 통해서 점점점 알아차리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지점, 이것이 전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까지 더 올라갔을 때 조금만 더 상담을 하면 내가 알아차리는 의식이 되는데, 이 내담자가 갑자기 내가 알아차림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낄 것 같은 게 있으니까네, 내가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상담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항도 어떻게 보면 무의식이죠. 아직까지 의식으로 안 올라갔잖아. 이 밑에 있는 공간이잖아. 이 밑에 있는 공간에서 왜 내담자가 알아차리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저항이라고 하는 건데, 저항을 분석을 해보는 것도 무의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옮기는 건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요 밑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 밑에 가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전이도 하나의 무의식이고, 그리고 해석은 뭐냐 하면 우리 요 앞에 자유현상, 꿈, 저항, 전이, 요것을 다 분석해 가지고 마지막에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무의식 동기의 이제 방법인데 요 5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자유현상, 꿈 분석, 저항 분석, 전이 분석을 해가지고 요 4가지를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무의식이 동기가 됐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가지고 야를 의식화시키는 것을 통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통찰은 뭐래요? 깨달음이라고 했죠. 알아차리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상담을 통해 가지고 내담자를 도와주는 거죠. 상담사가 내담자를 도와주는 것을 저번 시간에 개입이라고 배웠죠. 근데 개입의 연장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훈습이라고 배웠습니까? 훈습. 자, 훈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직한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요게 이제 핵심 정리예요. 요까지만 보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개요 갈게요. 동그라미 1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의하면 인간은 피관적, 맞죠? 아까 피관적. 내가 5세 이전에 내 성격이 결정돼 버린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피관적이고 결정론적이며 환원적, 나누는 것, 환원적인 존재다. 또한 비합리적, 생물학적 충동과 본능, 그리고 만족시키려는 욕망에
동기화되는 존재로 보고 있다. 프로이드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보니까 보세요. 다 안 좋은 거죠. 다 뭐 비관적, 뭐 다 본능, 충동, 비합리적.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에 조금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프로이드 아저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보세요.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밑줄 그어보세요. 인생 초기의 발달 과정을 중시한다. 왜? 프로이드 아저씨는 5세 이전에 인간의 성격은 결정된다. 그러니까 과거 인생 초기의 발달 과정을 중요시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3번, 4번, 5번을 이렇게 또 묶으세요. 3번, 4번, 5번을 묶고 심리적 장애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는다? 그렇죠. 과거 경험에서 찾는다. 5세 이전이라는 게 과거를 자꾸 프로이드 아저씨는 그 이론이 다 과거 쪽이에요. 동그라미 4번. 내담자 유아기적 갈등과 감정을 중요하게 다. 유아기적이라는 것도 과거잖아. 어릴 때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다룬다. 과거를 중요하게 다룬다. 누가 거? 그렇죠. 프로이드 아저씨 거예요. 동그라미 5번. 내담자의 무의식적 자료와 방어를 탐색하는 작업이다. 무의식적.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동기화가 되어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 동기가 원인이며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가야 되겠죠. 알아차려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돼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뭐 무의식적 결정론 이렇게 나오면 프로이드 아저씨 거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됐고, 자, 동그라미 6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묶으세요. 6, 7, 8, 9번을 묶고 동그라미 6번 볼게요. 분석가의 중립적 태도는 내담자의 전의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의가 무엇이냐 하면 자, 선생님들 14페이지에 3번의 상담 기법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있죠. 전의의 분석. 찾았습니까? 자, 전의가 뭔지 한번 자 볼게요. 내담자가 상담 과정을 대해 가지고 있는 일정의 왜곡으로 밑줄 그어보세요. 과거에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상담자에게 옮기는 것을 전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 전이됐다 이런 것은 옮기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이 되게 무서워하는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점점점 어른이 돼가지고 성인이 됐는데 내가 이제 심리적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 상담자의 외모하고 저희 아버지 외모하고 너무나 닮은 거예요.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상담자를 보고 아버지처럼 느껴가지고 무서워하고 막 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과거에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상담자에게 옮기는 거. 내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얼굴이 상담자의 얼굴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의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전의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에서 있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동그라미 6번에 분석가의 중립 태도는 내담자의 전의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자, 내담자가 전의를 막 느껴가지고 내한테, 상담자한테 막 무서워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상담자는 중립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전의를 탐색하는 데 약간 좀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문장도 맞다라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7번 해석은 자유현상이나 꿈, 저항, 전의 등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동그라미 8번 저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저항을 해석해 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왜 상담을 방해하는지를 어느 정도 한번 좀 차분히 지켜본 다음에 저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9번 잠재몽은 현재몽에 대한 요 밑줄 그으세요. 잠재몽은 현재몽에 대한 자유현상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잠재몽과 현재몽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 나오거든요. 자, 요거 9번만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잠재몽이라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생각, 몇십 년 전부터 잠재되어 있는데 현재라는 건 현재 꿈꾸는 거죠. 이것에 대한 자유현상을 통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는 것을 현재 꿈꾸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옛날에 어떤 무엇이 있었는지를 쉽게 조금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안 되면 외우세요. 잠재몽하고 현재몽 요거 순서가 바꿔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 상담 이론도 프로이드는 핵심 포인트만 탁탁 잡아가지고 답만 찾아가시면 돼요. 처음에 상담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이론가부터 일단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공부 양을 조금 많이 하면 구분만 탁탁탁 지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힘내시고 이건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면 돼요. 알겠죠? 3. 상담기법 갈게요. 상담기법. 우리 금방 상담기법 5가지 배웠죠. 동그라미 1번은 자유현상 이런 게 배웠는데 자유현상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전이의 분석은 단독으로 나와요. 전이의 분석. 자, 보세요.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왜곡으로, 자, 과거에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 상담자에게 옮기는 거. 요 문장 동그라미에서 옮기는 거. 이게 전이에요. 그러면 요 문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러면 전이의 분석이라고 찾아가시면 돼요.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저항의 분석, 꿈의 분석 돼 있고 해석 보세요. 기억에 자유현상, 전이 분석, 저항 분석, 꿈 분석 등을 분석하는데 기초적인 절차로 행동의 근본적 의미를 지적하고 설명하여 가르쳐주는 거 요거 참고만 하시면 되고, 니언을 동그라미에서 니언에 밑줄 꺼볼게요.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통해 토대로 하여 추론해서 말하는 것이라. 요 문장이 나와가지고 요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해석이라고 찾아가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통찰은 뭐예요? 깨달음을 통찰이라고 하죠. 자, 무의식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의식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내담자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동기화가 됐다라고 했으면 모르는 무의식을 내가 알아차려야 내가 내 행동을 곤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을 상담을 해가지고 의식적으로 한 다음에 이 의식이 되는 것은 알아차리는 거라고 했죠. 알아차리는 게 통찰이에요. 통찰. 그죠? 그러니까 통찰도 프로이드 아저씨 거고. 자, 동그라미 7번 훈습 갈게요. 훈습은 단독으로 나와요. 내담자의 갈등과 방어를 탐색하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으로 반복, 정교, 확대 등의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장이 나와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훈습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훈습은 뭐래요? 개입의 연장선. 즉 다시 말해가지고 상담자가 내담자를 도와주는 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프로이드 아저씨는 개입이라고 표현 안 했고 훈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8번 버텨주기 갈게요. 버텨주기도 오른쪽 문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 찾아가시면 돼요. 버텨주기. 내담자가 막연하게 느끼지만 스스로 직면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상담자의 이해를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해주면서 내담자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따뜻한 배려로서 마음을 녹여준다라고 했는데, 상담자가 그러니까 조금 내담자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을 참아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오면 버텨주기 찾아가시면 되고. 4번 불안의 3가지 유형. 자, 프로이드 아저씨는 불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불안을 또 3가지로 나눴어요. 현실적 불안, 신경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렇게 나눴어요. 외울 때는 앞글자 따가지고 현신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보기에 앞글자 대충 해하고 현신도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답입니다. 현신도. 되겠습니까? 자, 5번 갈게요. 주요 방어기제 가겠습니다. 방어기제는 요 3가지밖에 없는데 방어기제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요 3가지밖에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3가지만 적어놨는 거예요. 자, 억압 보겠습니다. 밑줄 끄세요. 방어기제 중 가장 중요한 것. 다른 방어기제의 기초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밑에 괴롭히는 욕구나 생각 또는 경험을 의식 밖으로 몰아내므로 감정적 갈등이나 내외적 스트레스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스스로 그냥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방어기제는 뭐냐면 자, 내 몸에 불안이 들어왔죠. 불안이 들어오면 이 불안을 감소시켜야 내가 살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불안이 들어왔는 것을 약간 감소시키는 것을 방어기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억압은 보세요. 너무나 내가 참기 힘든 고통스러운 것이 내한테 왔다. 예를 들어 뭐 세월호 사건에 자녀분을 조금 안 좋게 되는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이런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순간 이렇게 억압 조금 이게 누르는 경향도 있어요.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이게 누르는 것을 억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방어 기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억압으로 찾아가시면 되고, 2번 합리화. 여우가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하였으나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저 포도는 신포도라서 안 먹는다라고 말하는 경우. 그러니까 합리화 좀 시키면 내가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 그렇죠. 프로이드 아저씨의 이론을 우리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라는 것도 프로이드 아저씨의 말했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전이 또는 전치 볼게요. 직장 상사에게 야단 맞은 사람이 부하 직원이나 식구들에게 트집을 잡아 화풀이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종로에서 빵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건 뭐예요? 그렇죠. 전이 또는 전치 찾아가시면 돼요. 6번 카렌 호니. 자, 밑에 1번, 2번, 3번 요 문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누구 이론입니까? 하면 카렌 호니 찾아가시면 돼요. 자, 보기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카렌 호니 있으면 가가 답입니다. 알겠죠? 자, 1번 볼게요. 프로이드의 기계적이며 생물학적인 방향에 대한 반동으로 구성한 사회적 심리 이론들을 전개했고, 2번 잠재적으로 적대감 갖는 세상에 홀로 버려서 무기력하게 분리되었다는 아동의 원초적 불안에 있다는 기본적 개념. 또 그래서 3번 추종형 성격, 고립형 성격, 공격형 성격의 세 가지 성격 유형 등을 확인한다. 요 문장이 나와가지고 누구 겁니까? 라고 하면 카렌 호니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이드 아저씨 거는 끝났고, 한번 프로이드 아저씨에 대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집 10페이지 17쪽에 1번 가겠습니다. 1번 진로 선택과 관련된 이론으로 인생 초기의 발달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 인생 초기 밑줄 거세요. 인생 초기는 누구 아저씨 거? 그렇죠. 프로이드 아저씨의 정신분석 이론. 자, 암기만 하면 다 돼요. 알겠죠? 막 이게 우리가 상담 이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을 배운다 해가지고 깊이 있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딱딱딱 특징이 있는 거 이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진로 상담 이론과 각 이론의 전제를 짝지은 것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 정신분석 이론 개인의 진로 밑줄 거세요. 진로는 6세 이전에 결정된다. 진로가 아니고 성격이잖아. 성격. 그러니까 성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틀렸고, 3번 정신분석적 상담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2번, 3번은 다 교재에 있고 4번을 보세요. 심리적 장애 행동과 관련된 밑줄 거 보세요.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한다. 표준화된 자료라는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그런데 프로이드 아저씨의 입장에서는 무의식이 동기화가 돼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 했죠. 그럼 무의식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자유현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꿈이라는 게 이게 표준화가 됐는 거예요? 아니잖아. 비표준화, 약간 주관적인 개념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한다는 말이 틀린 겁니다. 자, 3번에 4번 정신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에요. 현재몽은 잠재몽에 대한, 요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자, 4번
됐고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정신역동 상담의 주요 기술이 아닌 것 했는데 자 1번 우리가 지금 프로이드 아저씨 거 배웠죠. 저항이라는 말 있었어요? 있었죠. 훈습은 있었죠. 해석은 있었죠. 선택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이론을 배웠을 때 선택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에요. 알겠죠? 6. 정신분석 상담에서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거 옮기는 현상. 이게 뭐예요? 그렇죠. 전이. 7번. 다음은 어떤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인가?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추론해서 말하는 것. 추론한다. 이것은 이렇게 자유현상, 꿈, 저항, 전이를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하는 것을 해석이죠. 그러니까 요거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8. 다음 중 정신분석 상담에서 내담자의 갈등과 방어를 탐색하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훈습. 8-1. 정신분석 상담의 훈습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문제로 익히세요. 분석의 시작입니다. 2번입니다. 2번 분석의 시작. 자, 9번. 내담자가 막연하게 느끼지만 스스로 직면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상담자의 이해를 적절한 순간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해주면서 내담자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따뜻한 배려로서 마음을 녹여주는 활동은 그렇죠. 버텨주기. 10번. 정신분석 상담에서 프로이드가 제시한 불안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현신도라고 했죠. 앞글자 따가지고 2번. 심리적 불안은 없는 거고 11번.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프로이드가 제시한 방어 기제 중 가장 중요한 것. 프로이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억압. 12번.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의 하나로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것은 합리화. 13번. 직장 상사에서 야단맞은 사람이 부하 직원이나 식구들의 트집을 잡아 화풀이하는 것.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적 대처 중 어떤 개념과 가장 일치하는가? 옮기는 것. 그렇죠? 그러면 전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요거는 문제로 익히세요. 진로 및 직업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은데 답은 3번인데 자 보세요. 직업 흥미가 아동기 초기 경험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관점은 환경 적응이 아니고 느낌상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아동기에 결정된다라고 했잖아. 결정된다는 관점은 환경 적응이 아니고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틀렸고 15번. 정상적인 실직자와의 상담 장면에서 피해야 할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문제로 익히시는 건데 정상적으로 실직자가 됐대요. 정상적인 거. 그러면 프로이드 아저씨의 그 정신분석 상담은 약간 심리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잖아. 그죠? 아픈 사람을 상담해 주는 건데 문제에서는 정상적인 실직자라고 했죠. 얘 피해야 할 것은 답은 1번. 정신분석의 해석을 근거로 꿈을 분석한다. 이거 아니에요.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아픈 사람을 이걸 해주는 건데 여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을 상대로 하는 프로이드 아저씨의 이론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16번. 다음은 누구의 이론을 설명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프로이드의 기계적이며 생물학적 방향 막 이런 문장이 나와 있죠. 이게 누구 거예요? 그렇죠. 카렌 호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이드 학자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 다시 기본서 교재 와볼게요. 교재 16쪽 방갈러 이번에 아들러 가겠습니다. 아들러. 자, 프로이드는 이제 끝났고 이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을 가보겠습니다. 개인주의 상담했을 때는 사회적 관심과 열등감이라는 것을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리고 사회적 관심, 열등감이라는 것이 보기에 나오면 무조건 아들러의 개인 심리 상담입니다. 개인주의 상담입니다. 자, 방갈러 이번에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인데 사회적 관심과 열등감이라고 갈로 안에 있죠. 자,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아들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상담 이론도 보면 본인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느꼈던 것을 이렇게 상담 이론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아들러의 과거 어릴 때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아들러는 어린 시절에 몸이 좀 많이 아팠대요. 몸이 아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열등감을 갖고 있죠. 열등감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열등감이라는 거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팠기 때문에 야는 건강을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무엇을 그렇죠. 공부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과 의사가 됐대요. 안과 의사가 되니까 안과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환자로 오겠죠. 근데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다른 후각이나 청각이 되게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눈이 안 좋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부모님이 자기한테 잘해줬는데 나중에 동생이 생기니까 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동생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제 동생도 챙겨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가정이라는 거는 작은 사회죠. 이 작은 사회에서도 같은 부모 밑에 있더라도 출생 순위에 따라 가지고 같은 환경이 조금 아니라는 것도 이렇게 이론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출생 순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막 이론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 아들러 거 찾아가시면 돼요. 사회적 관심과 열등감. 자, 핵심 정리 볼게요. 우리 교재 보세요. 16페이지 1번 핵심 정리 보면 인간은 사회적 관심과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볼게요. 그러므로 인간은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게 하고 열등감을 극복하면 힘들지 않는다. 너무나 쉽게 표현을 해놨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냥 사회적 관심, 열등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아들러 거라고 가져가시면 되고, 계열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프로이드의 제자가 아들러였거든요. 근데 아들러는 프로이드 밑에 있다가 프로이드 아저씨의 좀 입장이 좀 아닌 것 같아, 내 이론을 다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로 나와서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러를 공부할 때 보면 프로이드하고 아들러의 이론을 조금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곁을 떠나 개인 심리학을 창시하였다. 그 이유는 본능적 충동이나 무의식적 과정보다 사회적 충동이나 의식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생물학적이고 심리성적인 결정론을 반발하여 인간의 사회심리학적 토대를 중시하였다. 요 밑줄 거 보세요. 생물학적이고 심리성적인 결정론에 반발하여 인간의 사회심리학적 토대를 중시하였다. 되겠습니까? 자, 본능 충동이 아니고 사회적 관심, 그리고 결정론이 아니고 이거는 목적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하고 4번을 이렇게 묶으세요. 동그라미 2번하고 4번. 자, 2번 사회적 관계를 강조한다. 사회적 관심,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동그라미 3번 행동 수정보다는 동기 수정 관심을 둔다. 그러니까 동기 수정도 관심을 두고. 동그라미 4번 열등감의 극복과 우월성의 추구가 개인의 목표이다라고. 그러니까 열등감,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극복을 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극복을 해가지고 거기서 더 열심히 하면 우월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아들러 거라고 찾아가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5번 그 밑줄 거세요. 상담 과정은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요 문장 밑줄 거세요. 요 문장이 나오면 아들러 거라고 찾아가시면 돼요. 저 상담 이론에 보면 보편적인 내용 문장이 나오면 찾아가기 되게 힘들어요. 자, 학자마다 다 상담 이론을 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담자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보편적인 내용이 있죠. 그렇죠. 이런 보편적인 내용이 나오면 답을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동그라미 5번이 보세요. 상당 과정은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이 문장은 꼭 아들러의 딱 그런 문장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요 문장이 나오면 기출문제에서 요게 아들러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문장은 아들러 거라고 좀 가져가세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적 관심, 열등감 이런 거는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러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요런 보편적인 문장은 좀 찾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 문장은 아들러 거라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6번하고 9번까지 요렇게 묶으세요. 6번하고 9번까지 묶고 6번, 개인은 사회적 환경에 관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사회적 환경, 사회적 관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해할 수 있고. 동그라미 7번, 성격과 특성 요인이 가족 집단 내에서 운동의 표현이다. 가족 집단 또 여기 보면 사회에서 가장 작은 집단이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출생 순위에 따라 가지고도 약간 다르다라고 아들러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집단 이런 문장이 나와도 아들러 거 찾아가시면 되고, 개인은 일, 사회성 세 개의 주요 생애 과제에 반응해야 된다. 일, 사회성은 단독으로 나오는 건데 일은 뭐냐 하면 그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직업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이라든지 사회는 뭐냐면 사회 관계 속에서 내하고 다른 사람과 맺어지는 그런 사회 관계. 그리고 성은 뭐냐면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내 혼자가 아니고 다른 상대 배우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일, 사회, 성 세 개. 이게 또 단독 문제로 나와요. 알겠죠? 일단 요 문장이 나오면 아들러 거 찾아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9번 보세요. 동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도 출생 순위에 따라 행동 방식이 다르다. 밑줄 거세요. 출생 순위에 따라 행동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은 뭐냐면 출생 순위가 다르면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나는 자식은 출생 순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환경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첫째하고 셋째는 부모는 같지만 자라나는 환경, 대접이 다르잖아. 첫째는 장남이고 막 이래가 위해 주겠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근데 셋째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안 위해 주는 거. 그러니까 같은 부모, 같은 할아버지, 같은 외할머니 다 똑같지만 그렇다고 환경이 자라나는 것은 똑같다라고는 보지 않는 거예요. 행동 방식이 다르면 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와 상호작용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 출생 순위에 따라 가지고. 자, 3번. 개인주의 상담에서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구적 최종 목적론은,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먼저, 동그라미 4번 먼저 볼게요. 4번에, 인간의 행동은 과거 경험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더 좌우된다라고 되어 있죠. 과거의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 요게 순서가 앞뒤로 바꿔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허구적 최종 목적론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살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져보세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허구죠. 아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만 그런 허구적 목표가 있으면 입가에 엷은 미소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라 하는 건데,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상상된 중심 목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2번 허구나 이상이 현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인간은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많은 가공적인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꼭 그 목표에 대해서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생각은 할 수 있잖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 4번에 과거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요거 순서 앞뒤가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요거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자, 4번 갈게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서의 초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초기 기억은 뭐냐 하면 현재에서
과거를 현재 나의 관점에서 바라봐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초기 기억은 보세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아버님이 약주 드시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과거에서는 되게 싫어했는데 내가 이제 성인이 됐죠. 성인이 됐을 때 과거 현재에서 내가 지금 성인이 됐는 현재에서 과거 입장에 과거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내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를 관점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기 기억인데,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중요한 기억은 내담자가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2번 초기 기억은 3. 자기 타인에 대한 내담자의 현재 세계관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3번 초기 기억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요거는 그 문제에서 다음 중 아들러의 초기 기억에 속하는 것을 찾으세요 하면 요 세 가지를 찾아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5번 갈게요. 인생의 세 가지 주요한 과제라고 했을 때 요거는 또 암기해 놓으세요. 일사회성, 일사회성. 나머지 하나가 답이고. 자, 6번 상담 기법은 격려하기, 초인종 누르기, 타인을 즐겁게 하기 등 이렇게 있죠. 자, 상담 기법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문제에 나오는 것은 격려하기, 초인종 누르기, 타인을 즐겁게 하기 이렇게 보기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 오답만 가져갈게요. 오답 하나 옆에 적어 놓으세요. 반대 행동하기, 반대 행동하기, 반대 행동하기, 갈로 열고 X. 반대 행동하기가 같은 말이 밑에 해가지고 역전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역전기법. 역전기법. 이게 반대 행동하기 같은 말이에요. 자, 다음 중 아들레의 상담 기법이 아닌 것 해가지고 보기에 반대 행동하기가 있으면 가가 답입니다. 참고로 반대 행동하기는 형태주의 기법이에요. 형태주의. 형태주의.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아들러의 이론은 기본서는 끝났고 그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페이지 20페이지 17번 가겠습니다. 17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특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는데 답은 1번. 프로이드는 생물학적 토대, 아들러는 사회심리학적 토대. 맞습니까? 예. 자, 18번. 다음과 관계 있는 상담 이론과 학자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답은 그렇죠. 자, 보기 볼게요. 사회적 관계. 두 번째, 행동 수정보다는 동기 수정에 관심을 둔다. 요 문장은 좀 애매하죠. 근데 세 번째 보세요. 열등감 극복. 열등감 극복과 우월성의 추구가 개인의 목표이다. 자, 사회적 관계 나왔고 열등감 나왔다. 그럼 누구 거? 그렇죠. 아들러 거. 답은 2번. 19번.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에요. 상담 과정은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요 문장이 조금 보편적인 내용이지만 요게 아들러 거라고 제가 찾아가라고 했죠. 자, 1번은 아직 1번, 2번, 4번은 아직 안 배웠는 건데 1번은 보세요. 내담자의 잘못된 가치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한다. 행동 수정하는 것은 우리 여기 행동주의 상담이거든요. 행동주의 상담에 대한 내용이고, 동그라미 2번은 상담자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내담자가 상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내담자가 상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에요. 우리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보다는 개인적 열등감의 극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 관심하고 열등감 둘 다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관심도 중요하고 열등감도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관심보다 열등감이 더 궁극적인 목표, 이게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도 중요하고 열등감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고 답은 3번이 맞는 거고. 자, 20번 갈게요. 다음 중 개인적 역할을 강조한 아들러의 주장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한 가정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자라는 아이다. 동일한 상황 아니에요. 부모는 같지만 출생 순위가 다른 것은
출생 순위에 따라 가지고는 동일한 환경은 아니에요. 자, 답은 4번이고 21번. 개인주의 상담에서 허구적 최종 목적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 인간의 행동은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과거의 경험. 미래, 과거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뀌었죠. 자, 답은 4번이 틀렸고. 자, 22번. 아들러의 이론의 주요 개념인 초기 기억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은 답은 그렇죠. 3번. 기억, 뒷걸, 리언이 맞는 거예요. 요거 교재로 선생님들 확인해 보세요. 23번. 아들러가 말한 세계와 개인의 관계에 관한 세 가지 과제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들러는 일, 사회, 성이라고 했죠. 답은 여가가 아니고. 자, 2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주의 상담의 상담 기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반대 행동하기. 자, 상담 기법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5단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에 반대 행동하기가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